여러분, 북한 경제는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공식적으로는 사회주의 계획 경제가 맞아요.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을 실제로 움직이는 두 개의 심장, 이 기이한 하이브리드 생존 경제가 도대체 뭔지 그 실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1990년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유명한 고난의 행군 시기. 이때 북한의 공장들은 대부분 멈춰섰고요. 국가가 책임지던 배급도 거의 다 끊겼습니다. 말 그대로 국가 시스템이 거의 붕괴한 거죠. 그럼 여기서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오늘날의 북한을 여전히 움직이게 하는 걸까요? 그 해답은요, 아주 기묘한 이중 구조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국가가 내세우는 공식 장부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사람들이 실제로 먹고 살기 위해 버텨내는 거리의 현실이 있는 거죠. 이 둘이 정면으로 꽝 하고 충돌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이 모순, 바로 이게 북한 경제의 비밀을 푸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유령제도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요. 과거의 시스템이 그냥 깨끗하게 사라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뭔가 섬뜩할 정도로 다른 모습으로 변해서 여전히 살아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유령제도라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실제 경제적인 기능은 완전히 죽었는데 형식하고 이름만 껍데기처럼 남은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받아봤자 아무것도 안 나오는 배급표, 또 월급은 안 나오는데 꼬박꼬박 출근 도장은 찍어야 하는 그런 직장의 출근 명부. 바로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죽었는데 서류상으로는 멀쩡히 살아있는 셈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쓸모가 없어진 이 유령제도가 사실은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다른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의 사회주의 질서는 아직 건재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일종의 상징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껍데기를 이용해서 주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아주 유용한 행정적인 틀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런 상징들을 유지함으로써 정권의 정통성을 지켜주는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텅 빈 유령제도와 함께 북한을 실제로 돌아가게 만드는 진짜 엔진은 과연 뭘까요? 바로 두 번째 개념, 하이브리드 생존 경제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요, 정말 극명합니다. 한번 보세요. 공식 경제는 국가가 정해준 직장, 배급표, 중앙계획 이런 것처럼 형식적인 충성을 굉장히 강조하죠. 하지만 실제 경제는 어떻습니까? 장마당에서의 활동, 이런저런 비공식 거래, 그리고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한 치열하고 실용적인 협상으로 돌아가거든요. 이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계가 하나의 사회 안에 아슬아슬하게 공존하고 있는 셈이죠. 이 두 경제가 부딪히는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인민반이라는 곳이에요. 이게 뭐냐면 일종의 동네 감시 조직 같은 건데요. 한편으로는 국가 통제의 가장 말단 조직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민들이 시장 활동으로 먹고 살 길을 찾는 생존의 최전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감시 논리랑 시장의 생존 논리가 매일매일 치열하게 부딪히는 그야말로 사회를 들여다보는 현미경 같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아니, 옛날 시스템이 그냥 이름만 남은 유령 같은 거라면 북한 정권은 대체 왜 이토록 필사적으로 그 껍데기를 붙들고 있는 걸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요, 경제적인 합리성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전혀 다른 데에 있어요. 핵심은 바로 정치적 합리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정권의 생존 전략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이 배급 제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면 그 정치적인 속내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원래 배급이라는 건 모든 주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정치 엘리트나 군사 엘리트 같은 아주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선택적인 보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어때요? 평등을 위한 제도가 충성을 끌어내고 오히려 불평등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도구로 완전히 변질돼 버린 거죠.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정권이 왜 이 낡은 껍데기를 붙들고 있느냐?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다라는 이미지를 계속 유지해서 정치적인 정통성을 지키려는 거고요. 둘째는 방금 봤듯이 선택적인 배급 같은 걸로 엘리트들의 충성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그 낡은 서류나 장부들을 이용해서 주민들의 삶 구석구석을 감시하는 행정적인 그물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복잡한 상황을 아주 강력하게 요약하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죽은 장부, 그리고 살아있는 심장입니다. 먼저 죽은 장부의 경제학, 이건 뭘까요? 바로 더 이상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국가의 공식 기록, 계획 시스템, 바로 그 유령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으면서 서류상으로만 돌아가는 공장처럼 완전히 생명력을 잃어버린 관료주의 경제, 그걸 상징하는 거죠. 그럼 그 반대편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살아있는 심장의 경제학입니다. 이건 북한 사회를 실제로 숨쉬고 움직이게 만드는 아주 역동적인 비공식 시장 활동을 뜻해요. 맞습니다. 바로 장마당이죠. 여기가 바로 북한의 진짜 심장이 펄펄 뛰고 있는 곳입니다. 이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한 문장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국가는 껍데기를 통해 살아있다고 주장하지만 장마당이라는 심장은 이미 더 깊고 빠른 리듬으로 뛰고 있다. 와, 정말 그렇죠? 공식 시스템과 현실 사이의 그 깊어지는 간극을 정말 날카롭게 포착한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두 시스템이 그냥 맨날 싸우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기묘하고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서로 공생하는 관계에 가깝습니다. 국가는 어차피 없애지도 못할 시장에서 세금을 걷어서 이득을 보고요. 주민들은 또 반대로 자신의 공식적인 신분을 시장에서 활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막으로 써먹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이 모순으로 가득 찬 시스템, 과연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체제는 안팎으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묘한 균형 덕분에 단기적으로는 안정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국가가 선전하는 이야기와 주민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현실, 이 둘 사이의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균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엄청난 불안정성을 품고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죠. 죽은 장부와 살아있는 심장,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어느 쪽의 심장박동 소리가 더 커져서 북한의 미래를 이끌게 될까요? 멈춰버린 공식 시스템과 어떻게든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역동적인 현실, 이 둘 사이의 거대한 불균형이야말로 앞으로 북한의 운명을 결정질 가장 중요하고도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